무릎 꿇어요. 강민석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 시간 낭비했잖아요. 차갑게 내뱉는 여자의 목소리. 복도에 쪼그리고 앉은 건 60대 노인. 배달복을 입은 그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감행한 위험천만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63층 펜트하우스의 침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강민석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작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맞춤 정장을 꺼내들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 구석 깊숙한 곳. 낡은 배달복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3억 원짜리 시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도 벗어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대신 배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21살의 청년.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던 그때 강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 8시 아들 이재훈이 약혼녀를 정식으로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신유진, 대기업 임원의 딸, 명문대 졸업에 해외 유학 경력, 스펙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가슴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몇 번 만난 자리에서 느낀 묘한 위화감, 너무 완벽한 미소, 계산된 것 같은 말투, 무엇보다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에서 스쳐 지나간 차가운 시선. 강민석은 평생 한 가지 원칙으로 사람을 판단해왔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이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 어제 비서실장이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겠습니까? 강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직접이라뇨? 하루만 배달 일을 해볼까 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만약 신분이 드러나면 들키지 않으면 되지. 강민석은 단호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보다 자신의 눈으로 본 진실이 믿음직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끌어냈습니다. 평소 타던 외제차 옆에 세워둔 중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 헬멧을 쓰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하나둘 지나갑니다. 강민석은 그들과 같은 속도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역삼동의 한중식당. 어제 사장과 통화했습니다. 하루만 배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웬 배달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말이죠. 중식당 사장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이 과거 그 식당 근처 공사장에서 일할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나오시면 돼요. 혹시 두안팰리스 1504동 2301호 배달이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거기요? 거기 손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괜찮습니다. 꼭 제가 가보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을 때 사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중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사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하시게요? 네, 오늘 하루만요. 배달 경험은 있으세요? 옛날에 좀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이지만요. 오전 10시.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504동 2301호. 짜장면 2그릇. 강민석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신유진의 집. 음식을 담았습니다. 배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아파트까지는 10분 거리. 엘리베이터에서 강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명함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만약을 위해 주머니에 넣어둔 것. 2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2301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몇 초의 침묵.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진이었습니다. 아침인데도 화장이 말끔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실크 가운. 그녀의 눈빛이 강민석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여기 나요. 말투가 차갑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짜장면.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돈은 나중에 카드로 결제할게요. 말을 자르고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때 신유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재훈아. 응.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말투. 오늘 저녁? 당연히 기대되지. 아빠 만나는 거잖아.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 강민석은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딸깍. 강민석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만남.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신유진의 눈빛. 배달 기사를 보는 그 시선.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 강민석의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 것 같습니다. 오전 12시.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2301호. 탕수육 대짜 하나요. 사장이 주문을 받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탕수육을 튀기는 동안 강민석은 카운터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아직 두 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감정이 요동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오늘의 목적을 잊지 말라고. 배달 가방을 메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엘리베이터, 23층, 2301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조금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진이 애슬레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운동복. 얼굴엔 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네. 말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던지는 질문. 강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61입니다. 61? 와, 그 나이에도 배달을 하시네요. 신유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젊었을 땐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라니. 그래서 지금은 배달이에요? 목소리에 조롱이 담겼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유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팁이요. 주우세요. 돈이 복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강민석은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잠깐의 고민. 강민석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습니다. 손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고맙긴요. 이 나이에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신유진의 목소리가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민석이 돈을 다 주울 때까지 그녀는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강민석은 손에 쥔 1,000원짜리를 봤습니다. 구겨진 지폐. 40년 전에도 이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도 손에 손을 맞대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2301호 다녀오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 집 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맨날 배달시키고 트집 잡고 지난번엔 새벽 2시에 야식 시켜놓고 시끄럽다고 배달기사한테 화내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어휴, 조심하세요. 괜히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할머니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강민석을 봤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2301호 다녀오셨어요? 네. 힘드시죠?
그 집 때문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택배 박스에 흠집 났다고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경비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재훈. 착하고 순수한 아들. 그 아이가 저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중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에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섰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강민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네. 오래 하셨어요? 3달 됐어요.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인데 등록금 벌려고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출발했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또 만났습니다. 청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1504동 아세요? 네, 압니다. 거기 2301호 아세요? 강민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압니다. 왜요? 거기서 어제 피자 배달했다가 혼났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분 안에 오라고 해서 25분 만에 갔는데 왜 30분 걸렸냐고 사과하라고.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울고 싶었어요. 진짜로.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강민석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청년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강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런 청년이 얼마나 더 상처받아야 할까요? 중식당에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2301호가 문제죠? 네. 저희 가게에서도 알바생 1명이 그 집 때문에 그만뒀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무 심하게 혼나서 울면서 나갔어요. 사장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강민석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아직 9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녁 8시.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강민석은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봤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돈. 이 돈이 오늘 밤 테이블 위에 놓일 것입니다. 오후 3시.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2301호. 짬뽕 2개 볶음밥 하나 추가요. 강민석은 벌써 3번째입니다.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 보낼까요?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짬뽕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내뿜었습니다. 배달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길. 이제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3층. 복도를 걷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301호에서 나는 소리. 여자 셋의 목소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진과 그녀의 친구로 보이는 여자들. 둘 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또 아까 그 아저씨네. 신유진이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있잖아. 이분 나이가 61아래. 헐, 진짜요? 우리 아빠 나이네. 두 여자가 킥킥거렸습니다. 강민석은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짬뽕 2개 볶음밥 하나입니다. 들고 들어와요. 식탁에 놓으세요.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지시. 강민석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쌍하네. 그 나이에 배달. 친구가 신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강민석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맞아.
근데 뭐 어쩌겠어. 젊었을 때 놀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니까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 돼. 두 여자가 웃었습니다. 신유진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1,000원짜리 한 장. 이거 받으세요. 커피 한 잔 사드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강민석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또다시 바닥에 떨어진 돈. 강민석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또다시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돈을 집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신유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오는 길에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근데 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응. 재훈이 아버지 만나는 날. 떨려? 떨리긴. 근데 뭐 자신 있어. 태양그룹 후계자잖아. 잘만 하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대박. 너 진짜 사랑하는 거야? 사랑. 그건 나중에 생기는 거지. 일단 결혼부터 해야지. 킥킥대는 웃음소리.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석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61세 배달기사.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 하지만 이 눈 속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1층 로비. 경비원이 또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몇 번 가신 거예요? 3번째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 집은 진짜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택배기사 무릎 꿇렸다던데. 강민석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무릎을요? 네. 박스가 찌그러졌다고. 근데 원래 그런 박스였는데 말이죠.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럼 그 영상이 관리사무소에 있죠. 민원 때문에 다 보관하거든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오토바이로 돌아가는 길.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헬멧 속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중식당 앞.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1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2301호. 사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까 드린 볶음밥이 짰다고요? 강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시간 전에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시면. 사장의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3시간 전 음식을 지금 와서 짜다니.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건 제가. 괜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새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간을 확인했습니다.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배달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파트 앞. 경비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가세요? 네. 조심하세요. 아까 그 집에서 택배기사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박스에 흠집 났다고요. 근데 원래 그런 박스였어요. CCTV 보면 다 나와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2301호 앞. 강민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유진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약속 전의 모습. 왜 이렇게 늦었어요?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짰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신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나 지금 중요한 약속 있어요. 시간 없다고요.
강민석은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신유진이 받지 않았습니다. 들고 안에 놔요. 빨리요. 강민석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친구들은 모두 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맞게 만든 거예요? 신유진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네. 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다고요? 아까도 확인했다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가 맛을 봐야겠네요. 신유진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것도 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기만 하면 돼요? 신유진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일을 대충 하니까 평생 배달이나 하는 거예요.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라고요. 신유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무릎 꿇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강민석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 시간 낭비했잖아요. 신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민석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하나, 둘.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며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 기업을 일으키고 수천 명을 먹여 살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재훈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네요. 신유진의 목소리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아, 준비됐어?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 강민석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재훈. 아들의 목소리. 응, 거의 다 됐어. 잠깐만. 신유진이 당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노인. 그 앞에 서 있는 약혼녀. 이게 무슨...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건... 신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달하신 분이 실수를 해서 내가 예의를 가르쳐 드리는 중이었어. 예의를? 이재훈이 강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민석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르신, 이재훈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강민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들리는 대화. 유진아, 방금 그게 뭐야? 아니, 그냥 음식이 잘못 나와서 무릎을 꿇리다니. 이재훈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가가 붉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재훈이 봤습니다. 약혼녀의 진짜 모습을. 1층에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중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사장이 놀란 얼굴로 맞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니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민석은 배달복을 벗었습니다.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강민석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달복을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태양그룹 회장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반지를 꼈습니다. 명함 케이스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사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에 세워둔 차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레스토랑까지 30분. 정확히 맞춰 도착할 것입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가의 붉은 기운은 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았습니다. 무릎 꿇은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네온사인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아들을 지킬 것입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강민석은 시동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완벽한 회장의 모습. 하지만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릎을 꿇었던 사람.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바닥에 던져졌던 그 돈. 오늘 밤 테이블 위에 놓일 증거.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명함.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 차에서 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은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배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약하신 테이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누가 왔습니까? 네. 도련님과 손님 한 분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인을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구석 테이블. 이재훈과 신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신유진은 불안한 듯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민석이 다가가자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재훈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신유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하지만 강민석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을. 앉으시죠. 강민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제 약혼녀 신유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유진입니다. 신유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공손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반갑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재훈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신유진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회장님께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고아원이랑 요양원에 자주 가요. SNS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신유진이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SNS보다 실제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신유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석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기사 같은 분들을 대하는 태도요. 신유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이재훈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중식당에서 배달 기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배달 기사요? 신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61세 어르신인데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더군요. 강민석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이 돈을 바닥에 던졌답니다. 신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주워야 했다더군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 테이블을 짓눌렀습니다. 이재훈이 1,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신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아니. 신유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식당이 어디입니까?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역삼동 행복중식당입니다. 강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식당. 신유진이 오늘 여러 번 시킨 곳, 그리고 그 배달이 간 곳이 1504동 2301호라더군요. 그건 신유진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신유진이 다시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재훈아. 네, 아버지. 오늘 저녁 배달 받았지?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뭘 봤니? 아버지. 이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대로 말해라. 무릎 꿇은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유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재훈과 신유진만 남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대체 무슨... 재훈아, 들어봐. 그건 오해야. 그 사람이 실수를 해서. 실수. 무릎을 꿇리는 게 실수야? 이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다 봤어. 내가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는지. 신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강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안경을 벗고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 신유진이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배달기사. 1시간 전 무릎 꿇었던 그 사람. 당신. 네, 저입니다. 강민석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신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재훈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아, 오늘 내가 배달기사로 일했다. 네, 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나였다. 침묵.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신유진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내가 회장인 줄 알았다면 예의를 갖췄을 겁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대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강민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내일 당신 아버지께 그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신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강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고 있군요.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후회가 아닙니다.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오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다 들었습니다. 신유진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랑은 결혼 후에 만들면 된다고 했죠. 태양그룹 후계자와의 결혼이 인생 역전이라고. 그건 돈을 보고 접근한 겁니다. 내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재훈이 신유진을 돌아봤습니다.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신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우리 여기까지야. 재훈아, 안 돼. 제발. 신유진이 이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아줘. 이재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너는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재산을 본 거잖아. 아니야. 나도 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아. 이재훈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신유진이 주저앉으며 강민석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그녀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강민석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나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무릎 꿇게 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신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민석이 1,000원짜리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돈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는 1,000원짜리를 신유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유진은 손에 쥔 돈을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자신이 던졌던 그 돈. 재훈아, 가자. 강민석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이재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너를 지킨 거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강민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내가 본 것을 기억해라.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강민석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아들을 지켰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강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너도 잠이 안 오나? 네, 오늘 일이 계속 생각나서요. 이재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속은 거지. 유진이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강민석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다. 더 큰 실수를 막은 거야. 결혼 후에 알았다면. 이재훈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거다. 그런데 왜 탐정이 아니라 직접 하셨어요? 탐정의 보고서는 증거일 뿐이야.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 강민석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겪어보고 싶었지. 약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힘드셨죠? 힘들었어. 정말로. 강민석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돈을 바닥에 던질 때, 무릎 꿇으라고 할 때, 그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쟤 때문에.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강민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깨달았어. 무엇을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협력업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강민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변화를 줄 거야. 어떤 변화요? 갑질 제로 정책. 모든 직원이 협력사와 외주 인력을 존중하도록 만들 거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달 종사자 자녀 장학금도 만들 거야. 이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금이요? 오늘 만난 청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배달 일을 하더라. 그런 학생들을 돕고 싶어. 아버지, 돈은 쓰임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약자를 돕는 데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이재훈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존경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으면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강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걸 잊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내일 할 일이 많아. 푹 쉬세요, 아버지. 너도. 이재훈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강민석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했던 일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를 바꾸는 시작, 사회를 바꾸는 시작,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강민석은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신유진은 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강민석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른 서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CCTV 영상 파일, 그리고 변호사의 의견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유진의 아버지 신태준 상무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네. 오늘 오후 2시에 약속 잡게.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영상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복도 CCTV, 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라운지. 강민석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태준 상무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 딸이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신태준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어젯밤 딸에게서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배달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위험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강민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이요? 따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민석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신태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른 택배 기사들 무릎 꿇리는 장면, 돈 던지는 장면, 모욕하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신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딸이 그런 아이인 줄. 아버지라도 자식의 모든 면을 알 수는 없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신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무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강민석이 태블릿을 걸었습니다. 이 영상을 퍼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신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과는 별개입니다. 상무님의 능력과 따님의 행동은 다른 문제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따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겉으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이루도록요. 명심하겠습니다. 신태준이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떠났고 강민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유진은 아버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네, 아빠. 영상 봤다. 신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변명하지 마라. 신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다. 아빠,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 사람을 그렇게 대했어? 신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태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미안해요, 아빠.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신태준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 네. 그리고 봉사활동 진짜로 해. SNS에 올리려고 하는 거 말고. 아빠, 그건 1년 동안 배달일 해봐. 신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달요? 그래. 내가 무시했던 그 일을 직접 해봐. 그래야 알 거 아니냐.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신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신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해. 1년 동안 배달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신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달 일 할게요. 좋아. 내일부터 시작해. 신태준이 방을 나갔습니다. 신유진은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편 태양그룹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석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갑질 제로 정책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협력업체, 외주인력, 경비원, 청소 담당자, 모든 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회장님, 그게 한 임원이 말하려 했습니다. 이해 없습니다. 강민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위반하는 사람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나 돈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민석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태양그룹의 새로운 정신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민석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배달 종사자 자녀 장학금 재단 설립 준비하게. 얼마 규모로 하시겠습니까? 100억으로 시작하지. 매년 100명씩 지원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희망배달 장학재단으로 하세. 좋은 이름입니다. 비서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강민석은 다시 역삼동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이 놀라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날 일 설명하러 왔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입을 벌린 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미안하네. 속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강민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뭡니까? 장학재단 만들었네. 자네 아들도 신청하게. 회장님.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일이지.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들를게. 짜장면이 그리울 것 같아서. 언제든 오십시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습니다. 강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들이 조금 더 존중받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작입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신유진은 정말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울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자신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있었나.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지친 표정.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진솔한 얼굴, 조금 더 진짜에 가까운 모습. 그녀는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가식적인 게시물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진짜 봉사는 카메라 없이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신유진은 배달 중에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힘들지? 신유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좀요. 근데 등록금 벌어야 해서요. 나도 그래. 힘내자.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동료의식. 신유진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저 학생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학생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태양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질 제로 정책이 정착됐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느꼈습니다. 요즘 태양그룹 달라졌어. 맞아. 예전엔 반말에 무시하더니 이젠 존댓말 쓰더라. 회장이 바뀌었나 봐. 아니, 회장은 그대로인데 뭔가 정책이 바뀐 것 같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양그룹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연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은 사내 식당을 점검했습니다. 조리사분들께 인사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조리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엔 회장이 오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석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쾌적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희망배달 장학재단도 출범했습니다. 첫 수혜자 100명이 선정됐습니다. 배달 일을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 부모님이 배달 일을 하시는 학생들, 이들에게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습니다. 시상식 날, 강민석은 한 학생과 악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요. 강민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게요. 선한 영향력의 순환. 강민석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재훈도 변했습니다. 회사 업무를 배우며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도련님. 존댓말 하셔도 됩니다. 저도 배우는 입장이에요. 이재훈의 태도가 겸손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 닮으셨네요. 한 노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재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그는 몸소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이재훈은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친구가 소개한 여자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이재훈의 바지에 물이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웨이터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상대 여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재훈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 여자는 웨이터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재우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계산을 하며 이재우는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웨이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석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신유진은 배달 일을 마쳤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다 끝났어. 아빠, 수고했다. 신태준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많이 배웠니? 응, 정말 많이. 신유진의 눈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미안해, 아빠. 그동안 창피를 많이 끼쳤지? 아니다. 이제 진짜 내 딸을 찾은 것 같아서 기쁘다. 신유진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비영리 단체에 취직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신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 사람의 소중함을요.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한 아가씨구만. 신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손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민석은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꿈. 이재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수고했다. 강민석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래요. 그래? 네. 갑질 제로 정책 덕분이래요. 이재훈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뿐이겠니?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지. 아버지의 리더십이 가장 컸어요. 아니다. 사람들 스스로 변한 거야. 강민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단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야. 그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방향은 중요하지. 강민석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재훈아, 내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이 정신을 꼭 지켜라. 네, 아버지.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하는 태도에 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곳을 보거라. 가장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네, 잊지 않겠습니다. 강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 아이라면 회사를 잘 이끌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니까요. 저녁, 강민석은 역삼동 중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됐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짜장면 하나 주게. 알겠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요즘 어떤가? 좋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대학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네. 회장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 한 것뿐이야.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강민석은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곳에선 회장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막 출발하려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떠났습니다. 강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강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순간. 수치스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으니까요. 아들을 지켰고, 회사를 바꿨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강민석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 모두가 소중한 존재들. 강민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재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래, 짜장면 먹고 왔다. 또 그 집 가셨어요? 응, 맛있더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누군데?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웨이터한테도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존댓말 쓰고 좋은 사람이구나. 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천천히 알아가거라. 네, 아버지. 강민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민석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길, 모두가 존중받길. 그것이 강민석의 바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강민석은 다시 배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민석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약자를 향한 한 번의 존중이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는 세상. 서로를 일으키는 문화가 자리 잡은 세상. 그 세상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양그룹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아버지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그 용기. 수치를 감수하고 진실을 밝힌 그 용기.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변화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